성남풀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제목에서부터 무슨 법 쓰여져 있어요? 의인법 쓰여져 있지. 풀잎이 성났다고? 풀잎은 자연 대표입니다. 자연 속에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 대표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풀독이 올라서 고생했던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담은 글의 종류 수필. 수필은 기본적으로 무슨 갈래에 들어가? 교술 갈래에 들어갑니다.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면서 성찰, 인간 중심적 가치관 비판,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제네. 이게 주제야.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독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머, 이 수필은 굉장히 윤리적이군요. 라고 하긴.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도구로 보면은 안 돼.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한테 필요하니까 긍정적이고 쓸모가 없으니까 부정적이고 자연의 나무 좀 패면 어때? 내가 쓸 건데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안 돼. 문구영님 됐고요. 관촌수필이나 유자소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있다 이야기. 현대 수필이고 사색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나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 자연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어때? 이게 되게 살벌한 말일 수 있어. 자연 입장에서 해보면은 사람이 뭐 한 2만 명 죽는 거 신경 쓸 것 같아?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할걸? 아우 저것들 엄청 나 위에 살면서 더럽게 나 괴롭히고 이상한 연기나 내뿜고 땅이나 파고 시끄럽던데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을걸? 딸내미 혼자서 키우고 있는 어부가 바다에 가가지고 큰 파도를 맞아서 죽는다고 바다가 파도가 미안 이럴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자연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풀독이 오른 경험이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본다. 하지만 주제여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풀독이 가라앉았다. 이 말 중요해요. 경험을 통해 인식이 변화한다. 이거 중요해. 겪어봐야 알아.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풀잎이 성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에게 해코지 한다. 해코지라는 말은 좀 조금 나쁜 뜻이긴 하지만 식물을 만지다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연에 겹겨 있는 인상적인 경험은 뭔가요? 생각해보라 이거지. 성남풀잎 이문구 예로부터 자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불인 어질다는 요건 인간의 속성인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니야. 어질다라는 말은 인간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뭐뭐 한다라는 말이 있다. 내용 전개 방식 인용.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 천지가 만물을 생성함에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고 진득이라고 더 못해주고 그런 건 아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렇지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좀 떨어져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라는 뜻이다. 체크.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 어느 것 하나 편들거나 떼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 인위적이지 않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또 인용. 이를테면 예를 들어 예시 큰 잉어가 어린 붕어,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야, 너 덩치 큰데 왜 작은 애들 잡아먹고 그래? 너 나쁜 놈. 떼찌떼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에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은 어디가 있어?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연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여있는 표현법은 잉어, 붕어, 피라미, 송사리, 생이 크기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고 있지.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무슨 법? 점강법. 그러면 반대로 크기가 점점 커지면 그렇지. 점층법.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면 그것도 점층법이죠.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겁니다. 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너무하네 태풍.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점심 먹다가 TV 뉴스를 봤었는데 저기 충청도에서 다리 무너진 거 알아요? 공사하던 거? 뉴스 잘 안 보는군요.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 고속도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 이게 그냥 훅 주저앉았어. 아마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보세요. 분명히 네이버 일면 기사일 거예요. 어떡하냐 이런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 자연은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져.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인간 중심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본성. 자연의 본성 뭐예요? 인간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이런 거지. 아무 데서나 나는 자라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이 없다고 한다. 혹시 그 시 알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가 생기는 거야. 모든 풀에 이름이 있대. 이름이 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을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고추밭에 고추, 참외밭에 참외, 오이밭에 오이, 배추밭에 배추 빼고 나머지를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잡풀이라는 것 자체가 역시 인간 중심주의지. 자기한테 필요할 때에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냥
잡풀이 되는 것이다. 빨간색 체크. 간만에 외울 거 나온다.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음,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열거. 연설? 열거. 잡풀로 급치는 게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서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덧없이 죽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농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농부의 원수가 된다. 농부에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따지면 누구? 여기 다 같은 뜻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 주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란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이 찰 리가 없다. 야, 쟤도 씨앗에서 나와가지고 싹트고 햇볕 받아서 광합성에서 자라는 건데 네가 못 처먹는다고 나 무시하냐? 얼마나 서러울까? 나는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글쓴이죠. 그러니까 수필은 1인칭의 문학이지. 장마 전에 시골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 뽑고 베곤 하였었다. 왜? 내 입장에서의 잡풀 나한텐 쓸모가 없는 거거든. 작가, 나, 글쓴이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죠.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사고나 충격으로 부서진 집이나 다름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뵙고 하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빨간색 체크.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풀독이 오른 적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경험 덕분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지.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옆에 내용 전개 방식에 인용과 예시가 있다라는 거 아까 확인했고요. 자연스럽다에 내포된 의미 빨간색으로 별표. 자연스럽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다.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이 없다. 모든 존재는 동등한 거다라는 이야기. 다음 페이지. 약국에서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인위적인 치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 떤다고 흉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요 세 군데 체크해 놓은 거의 공통점 뭐예요?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거. 글쓴이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요 세 줄의 답이 나타나 있죠. 한갓, 잡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어차피 나 죽을 거면 오케이.
같이 죽자 이거야. 내 꼬라지 한번 부려보겠어. 이거지.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하게 아니었던가 서리법. 풀독은 근 달포 한 달은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빨간색 체크. 인위적 처방 없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갔다. 옆에 외우는 거예요.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풀독의 상처를 약이나 주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지 않았다. 큰일 날 소리긴 하지. 병원 가. 나중에 풀독 올랐는데 계속 이렇게 미련하게 있다가 팔다리 자르지 말고. 글쓴이의 이게 중요한 거야. 인식이 변화합니다.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변화했다. 요 말 잘 기억해.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어? 이기주의적 인간중심적 사상에서 이타주의적 생명존중 사상. 요런 걸 요즘에는 또 무슨 식으로 이야기하냐? 유기체 윤리다. 유기체 윤리학. 요러한 말을 또 써주기도 합니다. 제목이 이제 뭐였어요? 성난풀립. 제목을 성난풀립이라고 해주는 이유는 인간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풀립. 그러니까 너무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 인간중심 사고를 비판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3번 정답 뭐예요? 인간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기 위해서. 끝. 됐나? 다음 페이지.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후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1번 별표. 어디라고 집어서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요거 학교 기출문제였어요. 요 출판사 학교. 이 작품에서 자연스럽다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다.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았다.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인간중심적이다 라는 말과 반대된다고. 성난풀립은 뭐합니까? 니들놈들 인간놈들 혼내주는 거죠.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입니다. 뭘 경고하고 질책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밥 먹고 그 밥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지 않은 걸 질책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리고 기름 묻은 그릇 겹쳐서 싱크대에 놓지 마. 물에 이렇게 부셔서 버리고 설거지통에 넣어. 자풀을 바라보는 농부와 나의 관점. 그냥 이렇게 표시할까요? 농부 세모, 나는 네모. 이건 누가 봐도 둘이 서로 다르다 이거지. 누가 봐도 둘이 서로 달라요. 농부 입장에선 심고 가꾸는 거 아니면 다 자풀이야.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기적이고 인간중심적. 아우 걔네들이라고 왜 뽑힐 때 승질나지 않겠어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이타주의, 생명 존중 사상.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지.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러니까 막 되게 이거는 풀잎을 나는 인간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면은 살랑살랑 잘하고
나하고 별 관심 없고 그냥 오늘 하루만 만날 사람이다. 나보다 뭐 약하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지. 저는 여기 교재나 자습서 이런 건 있지 않지만 결국엔 사람 사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됐어. 아우 귀여워. 꼬맹이들 2명 이야기할 건데 얘네들 완전 귀여워. 밑으로 내려와. 두 아이가 왜 귀엽냐고? 생명을 존중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생명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뭐뭇읍니다를 사용해서 두 아이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 다음 밑에 하나만 더 쓸까요? 이 시에 독자와 거리감을 줄인다.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존댓말 쓰면 그래요. 어디 가서 무식하게 처음 보는 사람이 나보다 어릴 것 같다라고 그냥 일단 반말 먼저 하고 꼴보기 싫은 그런 짓은 좀 하지 마.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물음표. 서리법. 아니죠. 이건 진짜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서리법 아니야. 개미 2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왜? 개미들을 위해서.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속으로 개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인간 이랬겠지.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물음표. 서리법. 아니라고.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가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지켜와 허리를 감습니다. 아 귀여워.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뭔데? 개미에 대한, 허리가 꺾인 꽃에 대한 생명 존중의 태도지. 생명 존중의 태도. 놓치기 쉽지만 요 두 줄 사이에 쓰여 있는 표현법 뭐 있어요? 오늘도 난 두 아이에게서 뭐뭐뭔 걸 배웁니다. 그렇지. 도치가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어. 다음 페이지. 볼 게 없다. 잠시 정시.